경매 공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세 사기. 만약에 그분들이 경매 공부가 기초가 되었으면요 절대 전세 사기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입주할 때 되니까요 그 분양권이 똥값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세여왕 리나쌤입니다. 오늘은 또 해운대에 이렇게 날 좋은 날 야외에 나와서 촬영을 하게 되었네요.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유의미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수강생분들이나 아니면 구독자분들에게 메시지를 되게 많이 받는데요. 그 메시지를 토대로 오늘 주제를 좀 정해봤거든요. 그래서 투자금 1,000만 원부터 5천, 7천, 그리고 1억 이상까지 내가 갖고 있는 투자금 안에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그런 포인트를 잡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투자의 포인트는 당연히 숙박업이랑 부동산이 되겠죠. 자, 여러분 1,000만 원입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많은 자산을 굴려왔지만 1,000만 원까지가 진짜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100만 원 모으기 힘들죠. 200 모으기 힘들죠. 500까지 왔어요. 그럼 이제 유혹에 빠집니다. 주식을 해야 되나? 삼성전자 살까? 하이닉스 살까? 이런 유혹도 이겨내시면서 여러분들은 1,000만 원까지 통장에 잘 모으신 거예요. 그 유혹을 다 뿌리치고 1,000만 원까지 모으신 여러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1,000만 원이 모여졌을 때는요 단기 임대를 할 수 있어요. 단기 임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요 우리가 월세를 들어가듯이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임대인에게 그 좋은 공간을 빌립니다. 임대인분과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거잖아요. 우리는 다시 단기 임대로 일주일 단위로 누군가에게 이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빌려주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내는 월세보다 더 고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임대 정말 추천드리고요. 단기 임대하면 막연하시죠? 제가 두 가지 포인트를 또 말씀드리자면 단기 임대 안에서는 33M2가 있고요. 앵코 스테이가 있습니다. 각각의 어플이 있으니까 한번 다운받아서 살펴보시고요. 33M2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단기 임대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앵코 스테이는 외국인들, 특히 단기로 유학 온 유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높은 플랫폼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플랫폼만 활용을 하시면 우리는 단기 임대로 주식만큼은 아니지만 좋은 수익률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어플 들어가시면요 게스트 모드가 있고 호스트 모드가 있어요. 각각 클릭을 해보시면 그 창에 오피스텔부터 해서 작은 원룸, 투룸, 쓰리룸 구조로 다양하게 공간의 구획도 나뉘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처음 시작하게 될 거는 원룸을 빌려서 시작하게 될 거고요. 그에 맞는 수요층이 끊임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단기 임대로 소액, 부업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만 해선 절대 안 돼요. 우리가 단기 임대에서 끝낼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숙박업의 포인트로는 단기 임대를 꼭 잡으시고요. 경매 공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경매는 왜 공부해야 돼요? 우리 요즘에 특히나 자주 들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세 사기. 만약에 그분들이 경매 공부가 기초가 되었으면요 절대 전세 사기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경매라는 거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기본적인 부동산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하지만 주택에 전세를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매매를 할 수도 있고 더 크게 가서는 건물까지 또 빠르게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부동산 용어 그리고 부동산의 전반적인 거래 형태를 아시려면은 경매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단기 임대로 나오는 소득과 그다음에 근로소득이 더해지면은요 2,000만 원까지 모으는 거 또 금방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2,000만 원을 모으셨다면 자 여기서부터는 선택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경매를 도전을 할 것인가, 단기 임대나 외국인 도시민박업으로 찐 숙박으로 가실 건가, 요걸 이제 고민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나는 경매로 싸게 취득을 해서 그 자본 차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경매 공부를 더하여서 더 깊게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나 숙박업을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2,000만 원으로 시작이 가능한 외국인 도시민박업 에어비앤비를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 이렇게 해서 또 많이 모아서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가는 거는요 또 순식간이에요. 내가 만약에 5,000만 원을 모았다 하면은요 자 여기서도 또 두 가지 갈래로 갈라집니다. 5,000만 원을 모으셨다면요 여러분들은 내가 평생 살 수 있는 주거 상품으로 가셔야 됩니다.
주거 상품으로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경매가 될 수도 있고 또 분양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분양권이라고 하면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지만 나중에는 이 권리가 신축 아파트로 바뀌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5천만 원이 있다면 분양권부터 시작하실 수 있고요. 나는 지금 당장 주거 상품이 필요하지 않아 하시는 분들은요, 이 공간임대 안에서도 더 볼륨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도시민박업을 더 규모를 크게 가져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부터는 호스텔도 가능합니다. 부산에서는 5천만 원부터도 호스텔이 가능해요. 그리고 또 외국인 도시민박업과 호스텔 같은 숙박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다른 점은 외국인 도시민박업은 민박이라서 주택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호스텔은요, 상가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임대차 보호법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우리 세입자, 임차인은 최대 몇 년까지 살 수 있나요? 2년 아닌가요? 네, 2년. 2년에다가 갱신권 한 번을 더 신청을 하면은 더하여서 4년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10년 동안 보호가 되기 때문에 호스텔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나중에 권리 차익이나 운영하면서 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또 5천만 원부터 1억까지 신나게 모으게 될 겁니다. 중간에 많은 시행착오가 결국에는 내 경험치가 될 거고요. 1억까지 우리가 모았다 하면은 사실 1,000만 원부터 시작했는데 0이 하나가 더 붙는 거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나 1억 모았어. 20대, 30대 초반인데 1억이라는 돈을 모았어 하면은 또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게 되는데요. 자, 1억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스텔을 조금 더 규모 있게 가져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고시원을 공부해 보셔도 됩니다. 고시원에 거주하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1억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고시원 투자도 가능한데요. 또 여기에서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죠. 우리가 호스텔로 규모를 키울 거면은요, 내가 1억을 넣어서 월 얼마를 벌 건지를 딱 설정을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500이 될 수도 있고 60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000만 원까지는 좀 무리입니다. 그래서 1억을 호스텔에 넣었을 때 내가 순이익을 500에서 600, 700 사이 안에서 얼마의 현금 흐름을 낼 수 있을지 그거를 판단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의 옵션이 있죠. 고시원입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억의 투자금으로는 조금 힘들 수 있고요. 경기도권, 특히 인천권에 가면요, 1억으로도 가능한 고시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금액으로 고시원을 추천하는 이유는 뭘까요? 갑자기 고시원? 이라고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호스텔을 볼게요. 또는 숙박을 볼게요. 여기는 1세를 받는 비즈니스잖아요. 그래서 내가 투잡으로 진행을 하건 아니면 여기가 메인이 됐건 무인으로 운영을 하게 되더라도 매일매일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청소가 들어가야 되고요. 내가 직접 청소를 하지 않아도 매니저님 컨택해서 청소가 들어가게끔 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메시지, 게스트분과의 소통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고시원은요, 주거 대체 상품이기 때문에 품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운영 난이도에 따라 갈리게 되는데요. 호스텔보다 고시원이 훨씬 운영 난이도가 낮다. 그래서 이 구간의 현금 흐름은 호스텔과 고시원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자본 차익형으로 가보겠습니다. 자본 차익형으로 가보면 경매 가능해요. 주거 상품에 대한 경매 단타도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1억부터는 특수 경매도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 도로를 낙찰받아서 팔 수도 있고 임야를 낙찰받아서 살만한 사람한테 팔 수도 있고, 그래서 경매 안에서도 테마가 많이 나뉘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아파트 투자를 가게 되고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무궁무진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억이라는 투자금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듯이 이 1억이란 구간에서 갑자기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00만 원부터 차근차근 경매, 그다음에 부동산 지식을 쌓아오셨던 분들은요, 흔들림 없이 잃지 않는 투자가 가능한데 딱 1억이 되었을 때 가장 유혹에 많이 빠지는 구간이기도 해요. 부동산 투자 안에서도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과 그리고 코인, 주식과 같이 떡상을 바라는 테마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잘못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셨을 때 1억에서 0원이 되는 건 정말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쌓아온 부동산 지식을 바탕으로 1억을 모으셨다면 그 안에서 내 돈을 지키면서 투자가 계속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억 됐을 때, 내 어깨 뽕이 들어왔을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됩니다.
쌤은 1억 모으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저는 처음 부동산 투자를 경매로 시작해서 총 1억을 모으는데 2년 반 걸렸습니다. 2년 반 동안 어떻게 해서 1억을 모으셨어요? 정말 경매와 연애를 했습니다. 그 아파트 경매부터 시작을 해서 이 남자친구를 놓아주지 않았어. 매일 만났고요.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먹으면서 그런 식으로 경매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경매 관련된 서적 100권을 읽었고요. 그리고 아파트 1,000만 원 갭 투자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또 시기도 좋았어요. 운도 따랐기 때문에 2년 반에 1억 되는 거는 정말 순식간에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한 지 13년 차가 됐지만 2년 반 동안 제가 쌓아온 부동산 지식이요. 지금까지 더 펌핑되면서 커졌을 뿐이지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경매 공부를 시작을 해서 부동산에 입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억 딱 모으고 네. 어떤 거 하셨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1억 모으면 이제부터 내 어깨에 복이 들어가고 자신감과 자만심이 높이 치솟는 시기라고. 그리고 1억에서 영원되는 것도 순식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1억이 딱 되자마자 저 자신을 너무 믿었습니다. 제주도로 갔고요. 특수한 물건으로 내가 크게 차익을 보겠다 싶어서 제주도에 영어 교육 도시에 한 아파트를 분양받게 됩니다. 사실 그것도 줄 서서 막 분양을 했고 추첨으로 했거든요. 60대1을 뚫고 제가 당첨이 됐던 거예요. 당첨날 당시에는 박수 받고 뭐 피가 5천 올랐니 하루 만에 1억을 올랐니 해서 그 당시에는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그 영어 교육도시라는 대정읍 자체가 워낙 돈 있는 사람들만 공부할 수 있는 그들만의 리그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강남 분양권 버금가는 동네가 될 거야 하는 저만의 자신감을 믿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입주할 때 되니까요. 그 분양권이 똥값이 됐습니다. 그 60대1, 그 60명 다 어디 갔나요? 다 사라지고 허허벌판에 지어진 아파트가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 분양권은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넣게 되거든요. 그 계약금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다른 투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아픈 기억까지 다 끄집어서 얘기를 했네요. 근데 또 그게 또 자양분이 됐어요. 수요와 공급을 따져가면서 모든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구나 라는 또 저만의 철학도 생겼죠. 근데 여러분, 저는 1억에 절반 가까운 되는 돈을 잃었지만 저의 선택에 후회는 없습니다. 왜냐면 포기를 하더라도 내가 끝까지 알아보고 정말 살릴 수 있는 건지 확인을 하고 포기를 하자 해서 그래야 후회가 없을 것 같아서 사실 그 분양권을 살리기 위해 입주 기간 동안 아이들을 데리고 제주 한 달 살기를 갔어요. 갔는데 그 영어 교육도시라는 곳은요, 정말 그들만의 리그는 맞더라고요. 제가 어디까지 생각을 했냐면 방이 4개다 보니까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 거주하면서 하숙을 해야겠다. 그 정도로 저는 제 돈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하숙을 하면서 여기에 그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오는 친구들에게 방을 빌려줘야겠다. 그래서 사실 거기서부터 이제 단기 임대나 공간 임대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든 후회하지는 않아요. 자, 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안에서 1,000만 원부터 1억까지 가는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구간에 머물러 계시나요? 자, 이처럼 부동산은요, 여러분들이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공부해 나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단기 임대 그리고 숙박업, 에어비앤비에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리나쌤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또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또 다음에 또 재밌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